동기화 싱크로니제이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스레드 A랑 스레드 B가 있고 이 두 개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이렇게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 A에서 프린터에 프린트 LN을 하고 스레드 B에서도 프린터에 프린트 LN을 하는데 스레드 A랑 스레드 B가 동시에 프린트 LN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린트 LN이 순식간에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오래 걸리면은 이 스레드 A가 프린트 LN을 하는 도중에 스레드 B가 또 프린터에다 프린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낑겨 갖고 한꺼번에 겹쳐서 실행되는 거, 이거 스레드 간섭이라고 합니다. 스레드 인터피어런스. 그럼 스레드 인터피어런스, 스레드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프린터에 이제 이게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에요. 여기에 프린트 LN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에 프린트 LN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스트링이 들어오면 이 스트링을 출력하는 건데 이 프린터가 이제 뭐 도트 프린터 뭐 그래갖고 하나씩 출력을 해요. 한 글자씩. 그래서 스트링을 이제 돌면서 한 글자씩 출력을 하는데 이게 뭐 느려갖고 한 글자 출력하고 10ms죠. 예, 0.01초 10ms가 한 글자 출력하는데 10ms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글자를 쭉 이제 5글자를 출력하면 50ms가 걸립니다. 이렇게 중간에 스레드 슬립을 한 거는 요걸 안 쓰면 너무 순식간에 딱 출력해갖고 스레드 간섭을 우리가 스레드 인터피어런스 나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스레드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길게 한 글자 출력하고 10ms 이렇게 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린터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프린터는 뉴 프린터. 그래서 이 프린터를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 두 개가 서로 다른 프린터에다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프린터를 쓴다는 거죠. 이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레드에서 ABCD를 출력하고 또 다른 스레드에서는 소문자 대문자 ABCD, 다른 스레드에서 소문자 ABCD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스레드 두 개를 이렇게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걸 좀 늘려볼까요? 1000ms씩 100ms로 늘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위쪽 스레드가 ABCD를 출력하는 도중에 또 밑에 스레드가 또 ABCD를 출력하죠. 그러니까 요 지금 두 스레드 간에 스레드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스레드에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럼 스레드라는 거는 지금 얘가 프린터에 프린트 LN이 있는데 이 메소드를 다 실행하고 나서 또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스레드를 돌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스레드 두 개를 실행했다는 건 이렇게 이건 뭐예요? 얘는 이 프린터가 끝나면 그 다음 프린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실행을 시키면은 그냥 ABCD, ABC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걸 다 실행하고 뒤에 걸 실행하는 건데 스레드는 그런 게 아니고 스레드는 얘는 지금 뉴 스레드하고 스타트를 시켰잖아요. 조금 더 느리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1000ms로 1초로 하게 해보겠습니다. 1초. 얘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딱 시키고 바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printer.println 하면은 이게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도 또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하고, 지금 이 코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두 개를 다 실행하는 거지만 이 위에 코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이 스레드랑 이 스레드랑 지금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타트만 시키고 바로 리턴을 하고 두 번째 스레드를 바로 또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레드를 스타트 시켜 놓고 그냥 두 번째 스레드를 또 바로 스타트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 스레드가 다 스타트가 된 상태에서 이 안에 메소드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스레드가 스타트를 시키고 리턴을 한다는 거는 이 메소드 내부가 실행이 끝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스레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첫 번째 스레드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두 번째 스레드가 바로 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스레드 두 개가 같이 돌아요. 이게 해보면은 알 수 있죠. 이렇게 병렬로 도는 거예요. 병렬로 도는데 문제는 공유 자원, 프린터라는 공유 자원을 두 개의 스레드가 같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레드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집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쵸? 화장실이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일을 다 보고 나온 다음에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에 앉았어. 근데 일 보는 중이야.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앉았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레드들 간의 간섭을 막아주는 거, 그게 싱크로나이즈입니다. 동기화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동기화됩니다. 동기화된다는 거는 이걸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B, C, D, E. 이게 이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스레드를 알아서 스타트를 시키는데 스레드 메서드 자체가 이 공유 자원 자체의 메서드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스레드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화장실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 화장실의 열쇠, 화장실의 락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다 부으면은 다시 락을 푸는 거죠. 열쇠를 다시 뺀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중에서 먼저 그 열쇠를 잡는 사람이 다시 또 그 화장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열쇠를 잡기 전에는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잠겨 있으니까. 이게 그런 원리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싱크로나이즈 된 이 메소드는 이 프린터의 락을 갖고 있어야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스레드가 프린터에 지금 이 스레드가 프린트를 실행하잖아요. 여기 지금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레드가 지금 이 프린터의 락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스레드가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스레드는 락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트 에러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레드가 이 프린트 에러를 다 끝나고 나면 락을 풀어요. 그러면 그때 이 자원의 액세스를 시도하는 다른 스레드가 그 락을 잡아갖고 다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드를 안 하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그 자원의 액세스를 하는데 싱크로나이즈를 하면은 스레드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그쵸? 한 스레드가 그 메소드를 실행하고 또 그걸 놓고 나면 또 그 다음 스레드가 메소드를 실행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실행이 안 되고 한 스레드씩 락을 잡은 스레드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랑 비슷한 걸 다시 만들어 볼게요. 레스트룸, 화장실이라는 공유 자원이 있어요. 이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하고 1초 후에 화장실에서 나왔다 해요. 이게 이제 화장실이고, 이제 얘는 싱크로나이즈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public void use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hared restroom이라는 걸 해갖고 여기서 해볼게요. 공유 자원 레스트룸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runnable task r 해갖고 restroom.use 이렇게 만듭니다. 태스크만 정의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부분을 그대로 빼서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뭐 똑같은 태스크니까 하나 만들어서 세 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이제 러너블 태스크로 유즈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러너블 태스크를 스레드에다가 넣어서 스레드 3개를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나왔다 할 때 스레드가 지금 3개잖아요. 스레드 3개가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는 태스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스레드가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스레드다 current 스레드다 get name 하면 스레드의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포맷은 요 포맷으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요 포맷을 출력을 하는데 요 퍼센트하고 요 자리에 여기 나 있는 요 데이터가 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s는 스트링이 들어가고 %d 하면은 데시멀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씁니다. %f 하면은 뭐 플로팅 포인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스레드 이름을 쓰면은 이제 서로 어떤 스레드가 화장실을 썼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스레드 이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레드를 동시에 스타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레드 3개가 다 지금 화장실을 사용하는 태스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얘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보세요. 스레드 0이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스레드 1이 또 들어갔어요. 또 스레드 2가 또 들어갔고, 그리고 스레드 0이 나왔고 스레드 1이 나왔고 스레드 2가 나왔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공유 자원이라고 치면은 공유 자원이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 유즈가 어떤 한 스레드가 이 유즈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또 이 유즈를 하는 것을 막고 싶다, 안 하게 하고 싶다. 어떤 스레드가 유즈를 할 때는 다른 스레드 간섭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럴 때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스레드 0번이 이 유지를 하는 동안에 스레드 1번이 유지를 못 해요. 그리고 스레드 0번이 유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다른 스레드가 이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 1번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싱크로나이즈가 되니까 요 스레드 0번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동안은 스레드 0번이 들어갔다가 스레드 0번이 나오는 요 사이에는 다른 스레드가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싱크로나이즈가 돼 있으면 락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락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레드 0번이 이 레스트의 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 락을 다음에 스레드 2가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스레드 1이 락을 잡았고, 그래서 자원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레드 3개를 스타트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가 스레드 0번이고 얘가 스레드 1번이고 얘가 스레드 2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레드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먼저 락을 잡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레드 두 개가 동시에 생성이 된 건데 얘네 둘이 경쟁을 하겠죠. 이제 그 락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러다가 스레드 0번이 이제 화장실에 나온 다음에 그 스레드를 스레드 2번이 먼저 잡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레드 1번이 들어가고 이 순서대로 지금은 실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드는 되게 좀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 싱크로나이즈를 뺐어요. 빼고 이제 빼고 나서 실행을 하면 1초면 끝나잖아요.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간 다음에 1초 있다가 세 개 동시에 나와서 1초면은 다 끝나는데 여기 싱크로나이즈를 하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 들어가서 1초, 2초, 3초. 그러면 결국 싱크로나이즈를 하면 싱크로나이즈는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 싱크로나이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TV를 본다. 그러면은 TV는 집에 한 대밖에 없는데 집에 이제 세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TV를 보는데 TV를 보는 거에 싱크로나이즈를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TV를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TV를 보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사람이 TV를 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TV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를 걸었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싱크로나이즈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본다 이런 메소드는 싱크로나이즈 걸지 않아도 세 스레드가 동시에 TV를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는 아무 메소드에다가 막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아까 프린트처럼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가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른 셀레드가 이 프린트에 들어오면 글자 찍는 게 깨지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즈를 걸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읽는다. 그럼 읽는 거는 내가 읽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읽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한 스레드가 데이터를 읽는 동안에 또 다른 스레드가 데이터를 읽는 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싱크로나이즈 걸 필요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에다가 뭐 내용을 쓴다. 그러는데 어떤 한 스레드가 파일에다 내용을 쓰고 있는 도중에 다른 스레드가 또 쓰면 안 되잖아요. A가 다 써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걷다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컨시스턴시, 그 일관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충돌나면 안 되는 자원에서만 싱크로나이즈를 걸어주고 또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 부분은 싱크로나이즈 걸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싱크로나이즈드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는 항상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메소드 전체를 락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소드 전체가 이제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고, 항상 메소드 전체가 싱크로나이즈 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쳐요. 또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화장실 그 앞에 또 손을 씻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손을 씻었다 이렇게 치면 여기서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은 동기화가 돼야 되지만 손은 씻는 동안에 다른 사람 화장실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메서드의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싱크로나이즈를 걸 필요 없이 메서드의 부분만 싱크를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this를 씁니다. 이렇게요. 이걸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이라고 해요.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블락은 메서드 전체를 동기화하는 게 아니고
메서드에서 일부만 동기화를 한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그 안에 따로 이제 변기에 따로 락을 두는 거죠. 그 큰 화장실 큰 문을 통째로 락을 걸면 그 안에 사람들 일 본 다음에 다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화장실에 락을 걸지 않고 화장실 바깥 문에는 화장실 안에 변기에다만 락을 별도로 걸어 놓으면, 이게 변기에다만 락을 건 거죠. 그러면 누군가 화장실에 변기를 쓰고 있는 동안 그 옆에서 그 밖에서 손을 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락을 건다. 그러니까 메서드 전체가 동기화되어야 될 때는 메서드 전체를 동기화하지만, 메서드에서 일부만 동기화를 해도 되는 경우에는 메서드 전체를 동기화하지 말고 일부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싱크로나이즈드는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하는 영역. 최소한의 영역만 동기화를 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속도 저하 없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shared 리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public synchronized void foo 해갖고 하면은 이 메소드 자체가 synchronized 메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foo를 실행하는 스레드들은 이 shared 리소스의 락을 잡아야지만 이 foo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foo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한 스레드만 foo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는 메소드는 또 이 전체가 동기화될 필요 없이 일부만 동기화돼도 된다. 그러면은 이 바에다 싱크로나이즈를 걸지 말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여기 동기화돼야 되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싱크로나이즈 걸지 말고, 이 메소드 내부에서 꼭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만 동기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더 이제 효율적으로 구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있는 거, 이걸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는 요게 락 인스턴스거든요. 이 디스라는 말은 shared resource의 락을 이제 잡고 이 싱크로나이즈가 돈다는 말인데, 사실 이 락은 꼭 디스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락 인스턴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 락을 잡은 사람만 실행이 되게 락을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디스해서 자기 자신의 메서드가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갖고 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인스턴스 락을 해도 동작을 합니다. 꼭 디스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싱크로나이즈를 하고, 동기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 레벨 컨커런시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식의 스레드는 실제로 상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돌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쉐어드룸 EX의 예를 들면, 이거 보시면 스레드를 지금 3개를 실행하는데 new 스레드하고 스레드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시켰는데 요 r 태스크, 이 restroom.use, 이거 지금 태스크가 끝나면 이 스레드는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스레드가 또 이제 이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하면 스레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new하고 스레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메모리 공간을 세팅을 하고 거기다 태스크를 넣어서 돌릴 거 아니에요. 스레드라는 걸 new 할까, 인스턴스를 만드니까. 이렇게 스레드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태스크가 끝나면 인스턴스가 잡았던 그 메모리 영역하고 자원을 해제하고, 또 다시 또 다른 스레드가 필요하면 또 스레드를 생성하고, 지금 이것도 스레드 3개를 생성했잖아요. 이 스레드를 생성하고 해제하고 하는 게 많은 오버헤드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사실 스레드.start에서 하는 건 이제 안 쓰고,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스레드를 하는 것,
스레드를 사용하는 법을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스레드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레드 객체라고 하겠습니다. 스레드 객체. 스레드 객체는 상당한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며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에서 많은 스레드 객체를 할당 및 해제하면 상당한 메모리 관리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그제큐터는 작업 스레드 워커 스레드라고 합니다. 워커 스레드로 이루어진 스레드 풀을 사용한다. 워커 스레드는 스레드 생성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최소화한다. 이게 뭐냐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웹서버입니다. 웹서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네이버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하면 여러분이 주소를 딱 치는 순간 서버가 그 자기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스레드가 요청을 처리를 해요.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네이버를 쓰잖아요. 그럼 웹서버에 진짜 수많은 리퀘스트가 올라오는데 한 리퀘스트를 처리할 때 하나의 스레드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새로 스레드를 만들고, 또 리스판스에서 응답이 끝나면 또 스레드를 해제하고, 또 다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또 스레드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는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웹서버가 엄청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스레드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다.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퀘스트가 오면은 그 스레드에다가 태스크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를 다 하고 나도 스레드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있다가 태스크를 다 실행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리퀘스트를 또 처리를 해요. 그리고 리퀘스트가 끝나고 또 스레드 안 죽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다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또 그렇게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미리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 그걸 스레드 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스레드 풀에서 돌고 있는 스레드를 워커 스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워커 스레드를 미리 여러 개를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태스크를 할당해서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그제큐터라는 걸 쓸 텐데, 이 이그제큐터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이제 최상위 인터페이스가 이그제큐터고, 걔를 또 그 익스텐지한 그런 이그제큐터가 이그제큐터 서비스, 얘를 또 익스텐지한 게 스케줄드 이그제큐터 서비스. 근데 얘는 그냥 엑시큐터 하나만 있고요. 이그제큐터 서비스는 이제 스레드 풀을 만들고, 얘는 스케줄러를 돌리고, 이렇게 용도가 조금 더 확장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세 개다. 얘가 최상위 인터페이스, 얘가 그 자식 인터페이스, 얘가 그 자식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스레드를 돌리는 예제를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그제큐터 서비스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예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스트룸은 뉴 레스트룸 해서 이제 화장실을 만들고요.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는 요 태스크, 요걸 이제 러너블 태스크로 만든 다음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그제큐터 서비스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그제큐터스라는 이걸 팩토리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이 팩토리 클래스를 사용해서 요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보면은 new fixed thread pool 하면은 이제 워커 스레드가 2개 있는 스레드 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럼 이 이그제큐터라는 서비스 자체가 워커 스레드가 2개가 있는 스레드 풀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테스트를 돌려요. service.execute 해갖고 태스크 4개를 돌리죠. 지금 4개의 스레드를 실행을 하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끝난 다음에 스레드 실행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 지금 태스크 4개를 돌렸는데 스레드는 실제로 풀1 스레드 1하고 풀1 스레드 2하고 지금 스레드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태스크를 멀티 스레드로 4개를 돌리기 위해서 스레드를 4개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스레드를 2개만 생성한 다음에 그 스레드 2개가 계속 떠갖고 그 워커 스레드 2개가 이 태스크 4개를 요청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그제큐터 서비스는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엑스큐트해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워커 스레드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다른 서비스를 또 엑스큐트를 또 하면은 또 돕니다. 또 도는데 이제 현재 스레드 풀의 2개는 워커 스레드 둘 중에 하나가 이 태스크를 할당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태스크가 끝났다고 해서 이 스레드 풀은 죽지는 않아요. 워커 스레드는 계속 살아있는 거고 이 서비스 자체, 이그제큐터 서비스를 멈추려면 셧다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셧다운. 이그제큐터 서비스는 셧다운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일 나중에 서비스 자체를 죽일 때는 셧다운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 스레드를 만들어서 돌릴 때는 아까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그제큐터 서비스 이걸 만들어서 스레드 풀을 생성해서 그 스레드 풀에서 태스크를 사용해서 스레드를 돌리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스레드를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됩니다. 다른 비유를 들면 은행 창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님이 오면 한 손님을 한 명의 그 직원이 그 창구에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땐 손님이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땐 조금 오기도 하는데 손님이 10명이 오면 직원을 10명을 채용하고 또 그래서 손님이 다 나가면 다시 해고하고 다시 새로운 손님이 오면 다시 또 직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은행 서비스를 못 하겠죠. 그리고 그럼 은행이 100명 오면은 100명을 채용하고 1000명을 오면 1000명이 채용하고 또 아무도 안 오면 다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서비스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에 직원 4명 창구에 4명 직원을 이렇게 뽑아 놓는 거죠. 워커 스레드가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손님이 한 명이 오면은 그 워커 스레드 중에 직원 한 명의 그 손님을 할당을 해서 처리를 하고 또 다른 손님이 오면 또 다른 직원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이제 직원이 4명인데 손님이 5명이 왔어요. 동시에. 그러면 한 명의 손님은 대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중에서 먼저 한 손님이 끝나면은 그 창구에 있는 워커 스레드 중에 좀 놀고 있는 워커 스레드에 다시 새로운 손님이 할당돼서 그 일을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스레드 풀입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이 다 나간다고 해서 다 해고하는 건 아니죠. 또 그 워커 스레드는 계속 창구에 직원 4명은 계속 그대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은행은 셧다운을 하게 되겠죠. 그 은행 셧다운 하는 거, 그게 서비스 셧다운을 하는 겁니다. 예제를 한 개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스케줄드 이그제큐터 서비스, 이게 이제 스케줄러라고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또 이그제큐터를 생성하는 팩토리 클래스예요. 그 팩토리 클래스에서 new scheduled thread pool, 얘는 싱글 스레드 풀이에요. 그쵸? 스레드가 한 개 있는 워커 스레드가 한 개 있는 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퍼라는 태스크가 있는데 얘는 이제 system.out.println beep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어블의 런 메서드의 내부가 지금 beef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죠. 비퍼 태스크를 1초 후부터 1초 간격으로 실행. 그러니까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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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그리고 그런 식으로 1초마다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스케줄드 이그제큐트 서비스를 해갖고 스케줄러를 만든 다음에 스케줄러에 scheduled at fixed ra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태스크를 넣고 여기다 런어블 태스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초 이니셜 딜레이, 그리고 얘는 간격, 그리고 제일 뒤에는 단위. 그럼 이게 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실행하면은 여기를 뭐 1부터 한다. 그럼 1초 후에 처음에 삐비 울리고 1초마다 또 삐비 울린다는 거죠. 얘가 첫 실행이 될 때까지 시간, 그리고 얘는 그 피어리드 간격, 그리고 이 단위가 세컨. 그래서 1초 후부터 1초마다 실행. 비퍼 태스크를 1초마다 1초 후부터 1초 간격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삐 삐, 삐, 삐 이렇게 해서 이 스케줄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일정 간격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태스크를 뭐 1시간마다 돌린다, 뭐 1분마다 돌린다, 하루에 한 번 돌린다, 그런 걸 할 때는 스케줄드 이그제큐터 서비스를 만들어서 돌리면은 계속 돕니다. 이걸 뭐 멈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스케줄을 만들어서 뭐 1시간 후에 얘를 멈춰라 이런 식으로 또 돌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은 하질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이걸 멈추려면 여기 스탑 버튼 누르면 되는데 여기 나오죠? 컨트롤 F2 단축키로 컨트롤 F2를 누르면은 비프가 멈춥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